이 가난뱅이 흙수저 자식아, 넌 그저 풀이나 베는 놈일 뿐이야. 내 딸 옆에 얼씬거릴 생각도 하지 마라. 매일같이 풀을 베는 한 순박한 청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옷은 낡았고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그저 한 소녀와 가까워지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서 소녀의 아버지는 그의 얼굴을 거칠게 손가락질하며 가난하고 자격 없으니 멀리 떨어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고 자존심은 짓밟렸으며 모든 이가 그를 비웃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동쪽 지평선 너머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엷은 안개가 드넓은 들판을 감싸고 있었고 멀리서 다구는 소리가 서로 화답하듯 들려왔습니다. 아직 때 묻지 않은 작은 시골 마을. 한 청년이 질퍽한 흙길을 따라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서준이었습니다. 그의 옷은 낡고 해졌으며 셔츠는 이미 빛이 바랜 채 매일같이 묻은 흙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랫동안 함께 해온 낫이 들려 있었고 어깨에는 이따가 염소들에게 먹일 신선한 풀로 가득 채워질 낡은 자루가 걸려 있었습니다. 서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잠이 부족한 듯 눈은 퀭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또래 청년들에게서는 보기 드문 굳건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풀 베는 일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직업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서준에게 그가 베는 풀 한 포기 한 포기는 생명의 원천이었습니다. 단지 그의 염소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가 남몰래 키워가고 있는 꿈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목초지에 도착하자 서준은 낫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사각, 사각하는 특유의 소리가 반복해서 들리며 신선한 풀이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아침 이슬이 그의 옷소매를 적셔 몸은 점점 차가워졌지만 그는 꿋꿋하게 일했습니다. 서준은 잠시 고개를 들어 심호흡했습니다. 황금빛 주황색으로 물들기 시작하는 하늘을 보며 그는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하늘이시여, 제게 힘을 주소서. 사람들이 저를 업신여길지라도 제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당신은 아시겠지요. 멀리서 아이 몇몇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서준을 손가락질하며 속삭였습니다. 저기 풀 베는 총각이다. 옷이 맨날 더러워. 저런 사람이랑 사귈 여자가 어디 있겠어. 서준은 그 조롱 섞인 말을 들었습니다. 비록 작은 목소리였지만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는 그저 씁쓸하게 웃으며 못 들은 척 다시 일에 몰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름다운 소녀가 친구와 함께 지나갔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이하은이었습니다. 그녀는 남몰래 멀리서 서준을 자주 지켜보곤 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묵묵히 풀을 베어 모으는 청년의 모습에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서준에게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낡은 옷이나 땀으로 젖은 몸이 아니라 그의 모든 움직임에서 뿜어져 나오는 진실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친구는 속삭였습니다. 쟤를 뭘 그렇게 봐? 그냥 풀 베는 가난뱅이잖아. 저런 사람이랑 엮이면 내 인생만 망가져. 하은은 아무 말 없이 침묵했지만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들어 멀리 서 있는 하은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인사를 건네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기 힘들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풀을 묶는 척했습니다. 그의 어깨에 맨 자루가 점점 가득 찼습니다. 서준은 한숨을 쉬며 땀으로 흠뻑 젖은 몸으로 그 짐을 짊어졌습니다. 염소 우리로 돌아가는 길에 몇몇 어른들이 비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박서준이라는 녀석 매일 하는 일이 풀 베는 것뿐이니 젊은 놈이
앞날이 캄캄해서 어쩌나. 그러게 말이야. 어떤 부모가 염소 치는 놈한테 자기 딸을 주겠어.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준의 가슴에 가시처럼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실제로는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고 싶었지만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모든 것을 말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우리 염소에 도착하자 염소들이 특유의 소리로 그를 반겼습니다. 서준은 풀을 내려놓고 가장 순한 염소 한 마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나를 비웃지 않는 건 너희들 뿐이구나 하고 그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 그의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땅딸막한 체구에 험상궂은 얼굴, 의심 가득한 눈초리를 한 남자. 그는 바로 서준이 남몰래 흠모하는 소녀, 하은의 아버지인 이강진 사장이었습니다. 서준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오늘 그가 마주할 이 발걸음이 그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으리라는 것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해가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마을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아이들은 흙길을 뛰어다녔고 아주머니들은 빨래를 넣느라 분주했으며 우리 주변에서는 염소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준은 방금 신선한 풀묶음을 여물통에 넣어주고 이마에 땀을 훔친 뒤 우리 옆 낡은 나무 의자에 잠시 앉았습니다. 그는 논을 바라보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한 쌍의 눈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그 눈의 주인은 이하은이었습니다. 하은은 친구 집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고 칠흑같이 검고 윤기 나는 긴 머리카락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혹시나 잘못 본 것이 아닐까 하여 걸음을 늦췄습니다. 맞았습니다. 우리 가에 앉아 있는 청년은 바로 사람들이 자주 입에 올리는 풀베는 청년 박서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과 달리 하은은 다른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인내심 가득한 얼굴, 진실한 눈빛, 그리고 상처투성이지만 결코 일하기를 멈추지 않는 손을 보았습니다. 그녀도 모르는 사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나는 항상 저 사람에게서 무언가 다른 점을 느끼는 걸까? 하은은 입가에 번지는 작은 미소를 감추기 위해 고개를 숙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그 감정을 쉽게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이강진 사장이 한 가지를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하은은 오직 안정되고 번듯한 직업을 가졌으며 가문의 명예를 높여줄 수 있는 남자와만 가까이 지내야 했습니다. 이강진 사장에게 사랑은 재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앉아있던 서준은 이따금 길 쪽을 쳐다보다가 우연히 하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서준은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듯한 특별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둘러 고개를 숙이고 남은 풀을 묶는 척 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맙소사, 왜 그녀를 보기만 해도 이렇게 되는 걸까? 서준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은 역시 너무 오래 쳐다볼까봐 서둘러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서준에게 외모로 측정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길을 걷던 중 하은의 친구가 말을 꺼냈습니다. 하은아, 저기 박서준 봤지? 아휴, 난 제가 어떻게 저런 꼴로 사람들 앞에 뻔뻔하게 나타나는지 모르겠어. 내가 쟤라면 창피해서 죽었을 거야. 하은은 엷은 미소만 지을 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만약 서준을 변호하려 했다면 소문이 더 퍼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골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좋아했고 그녀는 가십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편 서준은 멀어져 가는 하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다가가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하다못해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라도 건네고 싶었습니다. 다가가고 싶고 하지만 혀가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풀베는 청년일 뿐 하은처럼 아름다운 아가씨 옆에 설 자격이 없는 남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준은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자신이 얕볼 만한 청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지만 그는 노력과 기도는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날은 그들의 시선이 꽤 오랫동안 마주친 첫날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오가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을 조용히 뒤흔든 첫 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르게 멀리서 또 다른 한 쌍의 눈이 의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강진 사장의 눈이었습니다. 그는 집마당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서준과 하은의 모든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불쾌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 딸에게 가까이 올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박서준하고 그는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내 같은 가난뱅이 품에 내 딸이 안기게 놔두지 않을 테다. 그리고 그날 이후 서준의 발걸음은 감시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험담하기 좋아하는 이웃들 뿐만 아니라 딸의 행복보다 가문의 체면을 더 소중히 여기는 한 완고한 아버지에 의해서도 말입니다. 그날 저녁 부드러운 바람이 젖은 흙냄새를 실어왔습니다. 낮에 내린 비가 그치고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새들은 둥지로 돌아갔습니다. 소박한 자신의 집에서 서준은 불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깨끗이 닦아놓은 낫을 만지작거렸고 생각은 멀리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은과 눈이 마주친 이후로 그의 마음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빨리 자라난 그리움과 그녀를 더 가까이에서 알고 싶다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길이 쉽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서준은 자신이 내디딜 발걸음이 상처를 가져올 수도 있음을 알았지만 가만히 있는 것은 그의 마음을 호기심의 고문 속에 계속 가두어둘 뿐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가만히 있는다면 평생 후회할 거야. 차라리 시도해보고 거절당하는 게 낫지. 그는 낫기 시작한 나무 천장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굳은 결심으로 서준은 자신이 가진 가장 단정한 셔츠로 갈아입었습니다. 비록 색이 바래고 여러 번 꿰맨 자국이 있었지만 그는 손가락으로 머리를 매만지고 심호흡을 한 뒤 하은의 집으로 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강진 사장의 집은 마을의 다른 집들과 비교해 웅장하게 서 있었습니다. 검은 철제 울타리가 넓은 마당을 둘러싸고 있었고 옆에는 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서준은 대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손이 망설여졌지만 마침내 용기를 내어 커다란 나무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곧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문을 연 것은 하은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서준이 거기에 서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서준 씨, 여긴 어쩐 일로? 그녀의 목소리는 놀람과 걱정이 섞여 나지막하게 들렸습니다. 서준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은 씨, 저 아버님과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외람된 줄은 알지만 직접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하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그를 막고 싶었지만 집안에서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단정한 셔츠 차림의 이강진 사장이 날카로운 눈빛과 굳은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하은아, 누가 왔느냐 하고 이강진 사장이 물었습니다. 서준을 보자 그의 얼굴은 즉시 굳어졌습니다. 오, 네가 박서준이구나.
서준은 마른 침을 삼키며 최대한 공손하게 그를 마주보려 애썼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갑작스럽게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이강진 사장은 팔짱을 낀 채 문 앞에 꼿꼿이 섰습니다. 무슨 좋은 뜻이라는 거냐? 설마 여기까지 와서 그는 말을 멈추고 비웃었습니다. 내 딸 때문이 아니라면 또 무엇 때문이겠나? 하은은 고개를 숙인 채 누구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서준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사장님. 하은 씨에게 정식으로 청혼하고 싶습니다. 제가 사람들 눈에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은 알지만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진심 어린 마음이 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어 마당에 나무십들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정적은 이강진 사장의 우렁찬 목소리에 깨졌습니다. 그만둬라. 헛소리 집어치워. 박서준. 내가 너 같은 가난한 풀베는 놈에게 내 딸을 줄 것 같으냐? 내 꼴을 봐라. 옷은 다해지고 손은 흙투성이잖나. 넌 자격이 없어. 절대로 자격이 없다고. 이강진 사장의 손이 올라가 서준의 얼굴을 정확히 가리켰습니다. 그의 말은 단도처럼 날카롭게 밝혔습니다. 하은이 순간 아버지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아버지의 분노에 묻혀 희미했습니다. 서준은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아래로 향했고 심장은 산산조각 나는 듯했습니다. 좋은 뜻으로 왔지만 그가 받은 것은 모욕뿐이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는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것이 아버님의 결정이라면 억지로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무례하게 찾아온 점 사과드립니다.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서준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 뒤에서 하은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멀어져가는 서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달려가 그를 붙잡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강한 소나기가 그녀의 팔을 붙잡아 발이 멈췄습니다. 이제부터 쟤랑 멀리해, 하은아. 다시는 저런 놈이랑 같이 있는 꼴 못 본다. 이강진 사장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의 하늘은 한 청년의 부서진 마음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며칠 후 모든 사람을 뒤흔들 운명의 여정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서준이 이강진 사장 댁에 찾아갔다는 소문은 마을에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찻집에서, 논에서, 심지어 길거리에서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이, 들었어? 그 박서준이란 녀석이 어제 이강진 사장 집에 가서 하은이한테 청혼했다더라. 한 아주머니가 친구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간도 크지. 풀베는 놈이 어디 큰 상인 딸한테 청혼을 해? 분수를 알아야지. 다른 사람이 킥킥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서준이 낫을 들고 어깨에 풀을 맨 채 지나갈 때마다 그 속삭임들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세상이 그의 용기를 비웃으려는 듯 냉소적인 미소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날 오후 염소 우리 앞에서 더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강진 사장이 하은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이강진 사장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다짜고짜 떨리는 검지로 서준을 가리켰습니다. 박서준. 그의 목소리는 우렁차서 몇몇 이웃들이 집 밖으로 나와 훔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염소에게 먹이를 주던 서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이강진 사장이 거기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의 가슴은 세차게 뛰었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다시는 내 딸에게 접근하지 마.
들었어. 어제도 말했지만 오늘 모든 사람 앞에서 다시 한번 똑똑히 말해주마. 넌 그저 풀 베는 놈이야. 내 인생은 진흙, 염소, 그리고 풀과 뒹구는 게 전부라고. 네게 무슨 미래가 있겠나? 이강진 사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몇몇은 심지어 작게 웃었습니다. 서준은 못 박힌 듯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러 차례 따귀를 맞은 듯 아팠습니다. 사장님, 저는 결코 나쁜 뜻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좋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서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강진 사장의 분노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는 앞으로 다가와 서준의 얼굴 바로 앞에서 섰습니다. 좋은 마음? 내 그 좋은 마음이 내 딸의 미래를 망칠 뿐이야. 넌 자격이 없어, 박서준. 자격이 없다고. 똑똑히 들어. 내 딸을 다른 누구와 결혼시킬지언정 너하고는 절대 안 시켜. 아버지 옆에 서 있던 하은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고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서준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땅을 내려다보며 가슴의 고통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우리 안의 염소들이 마치 주인의 불안을 함께 느끼는 듯 울어댔습니다. 구경꾼들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는 웃었으며 또 어떤 이는 속삭였습니다. 쯧쯧, 박서준이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망신을 당하다니. 근데 뭐 맞는 말이긴 하지. 걔가 어떻게 하은이랑 어울리겠어. 쉰 목소리로 서준은 마침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멀리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재산이 사람의 자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말에 잠시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강진 사장은 냉소적으로 코웃음을 치고는 하은의 손을 잡아 끌고 가버렸습니다. 서준은 우리 앞에 홀로 서서 멀어져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젖어 있었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낯을 꽉 쥐고 속삭였습니다. 말로가 아니라 노력으로 증명하겠어. 언젠가 모두가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그날 이후 서준의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상처가 훗날 상황을 역전시킬 가장 큰 채찍이 될 것이었습니다. 밤이 서서히 내렸습니다. 아이들의 뛰노는 소리와 아주머니들의 밥 짓는 소리로 시끄럽던 마을은 이제 고요해졌습니다. 뼈를 내는 듯한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반달이 얇은 구름 뒤에 부끄러운 듯 숨어 있었습니다. 마을 변두리의 소박한 나무집에서 서준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호롱불이 대나무 탁자 위에서 희미하게 타올랐고 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멍하니 벽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손은 오후부터 계속 쥐고 있던 낫을 놓지 못했습니다. 이강진 사장의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자격이 없어. 넌 그저 풀 베는 놈일 뿐이야. 내 딸을 다른 누구와 결혼시킬지언정 너하고는 안 시켜. 서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열심히 일하느라 거칠어진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은 익숙했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그를 모욕한 사람은 바로 그가 남몰래 사랑하는 여인의 아버지였습니다. 하늘이시여, 왜 이리 마음이 아픈 걸까요? 저는 그저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제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토록 천대받아야 합니까?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나지막하게 속삭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집 밖으로 나가
염소 우리로 향했습니다. 하늘에 떠오르기 시작한 달이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우리 안에는 배부른 염소들이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서준은 그가 가장 아끼는 염소 옆에 앉아 부드럽게 털을 쓰다듬었습니다. 나를 얕보지 않는 건 너희들 뿐이구나라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나를 무시해. 그들은 내 낡은 옷과 더러운 손만 보지. 내가 실제로는 무엇을 하는지, 이 모든 것 뒤에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아무도 알려고 하지 않아. 서준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다시 흐르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마음속에서 그는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잔인해 보이는 운명에 계속 맞서 싸울 것인지를 두고 고군분투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욕을 잊으려 할수록 상처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오늘 오후 하은의 눈빛을 떠올리자 그의 마음은 더욱 약해졌습니다. 그녀는 남몰래 울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서주는 하은이 사실 아버지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완고한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힘이 그녀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주는 기도로 다시금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집 한구석에 서서 두 손을 모으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하늘이시여, 모든 것을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은 결코 잠들지 않으시며 제가 어떻게 모욕당하고 멸시받는지 보고 계심을 압니다. 그들에게 악으로 갚아달라 청하지 않겠습니다. 단 한 가지만 간청합니다. 저를 강하게 하소서. 당신의 길을 보여주소서. 당신이 얼마나 공의로우신지 사람의 재산과 존엄이 다른 이의 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제가 증명하게 하소서. 먼지와 땀으로 얼룩진 뺨을 타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산산조각 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것이었습니다. 서준은 다시 앉았습니다. 그의 등은 나무집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놓인 낫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계속 열심히 일할 거야. 멈추지 않을 거야.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게도 언젠가 그들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거야.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 뒤에도 그의 마음은 여전히 몹시 아팠습니다. 상처는 너무 깊어서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갈 길이 험난할 것을 알았지만 이 상처가 그의 열정을 불태울 불꽃이 될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고요함 속에서 희미한 달빛 아래 가치 없다고 여겨지던 한 가난한 청년이 기도와 인내로 자신의 새로운 운명을 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해는 이미 높이 솟아 있었고 마을길은 활기로 북적였습니다. 논으로 가는 사람, 우물에서 물을 깃는 사람, 장사 준비에 바쁜 아주머니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분주함 속에서 박서준의 이름이 다시 한번 화제가 되었습니다. 삼거리 근처 작은 찻집에서 몇몇 아저씨들이 앉아 까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제 박서준 그 녀석 이강진 사장한테 된통 당했다는 얘기 들었어? 하은이한테 청혼하겠다고 나섰다지. 아마 한 아저씨가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박서준 걔는 정말 분수를 모르는 놈이야. 하은이는 예쁘고 유력한 집안 딸이잖아. 미래가 창창하지. 걔 인생은 고작 염소랑 뒹구는 게 전부인데 다른 사람이 비웃는 웃음소리와 함께 맞장구 쳤습니다. 근처에서 별을 찢던 아주머니들도 가십에 동참했습니다. 안 됐긴 한데 뭐 어울리지 않는 건 사실이지. 이강진 사장 딸이라면 사무실에서 일하는 번듯한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풀베는 놈이랑은 안 되지. 모든 사람이 그날 아침 박서준의 이름을 농담거리로 삼는데 열을 올리는 듯 했습니다. 서준 자신은 무슨 이야기가 오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는 밭에서 낫을 휘두르며
신선한 풀을 모으느라 바빴습니다. 하지만 어깨에 풀 자루를 가득 메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소리들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저기 이강진 사장 딸한테 청혼했다가 차인 풀 베는 놈이다. 한 젊은이가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이야, 이상적인 사윗감이네. 가진 거라곤 낫이랑 염소뿐인데. 그의 친구가 큰 웃음소리와 함께 말을 이었습니다. 서준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로 때문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참느라 붉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못 들은 척하며 걸음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들은 모든 웃음소리는 가슴을 찌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우리에 도착해서 그는 지친 몸으로 풀 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땅에 주저앉아 멍하니 염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귓가에는 여전히 조롱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왜 다들 내 삶을 그렇게 쉽게 판단하는 걸까? 내가 그렇게 비천한 사람인가? 그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는 굳은 살 박인 손을 내려다보고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이시여, 저는 그저 소박하게 살며 열심히 일하고 진실한 사랑을 얻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만 느껴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오랜 친구인 최민호가 다가왔습니다. 민호는 어릴 적부터 서준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눈 충실한 친구였습니다. 서준아, 무슨 일 있었는지 들었어. 사람들이 너에 대해 떠들고 있는 거 알아. 하지만 신경 쓰지 마. 넌 그들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녀석이야. 민호가 서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돌렸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야, 너무 아파. 모욕당하는 건 익숙하지만 이번엔 달라. 모든 사람 앞에서 내 자존심이 완전히 짓밟힌 기분이야. 민호는 그를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내 말 잘 들어. 언젠가 널 비웃던 그들은 입을 다물게 될 거야. 왜냐하면 넌 그들이 모르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서준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친구의 말이 조금은 힘이 되었지만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웃들의 조롱이 금방 멈추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 속에서 작은 불씨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에서 비롯된 불씨였습니다. 언젠가 모든 조롱을 재로 만들어버릴 불씨였습니다. 그날 밤 마을 하늘은 별들로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 야자수 잎사귀가 춤추듯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소박한 나무집 한 구석에서 서준은 판다누스 매트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호롱불이 그의 지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굳게 맞잡았습니다. 온종일 이웃들의 조롱과 모욕에 시달렸던 마음은 더 이상 그 무게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서준은 긴 한숨을 내쉬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이시여, 저는 약한 인간입니다. 강해지려 노력했지만 조롱은 계속됩니다. 사람들은 제가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 봅니다. 제발 그들의 말에 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소서. 그 기도는 떨리는 목소리로 가장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왔습니다. 주변은 고요했고 오직 귀뚜라미 소리만이 함께했습니다. 오랜 기도 끝에 서준은 일어섰습니다. 그는 염소우리로 걸어가 곤히 잠든 가축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희들은 항상 내 투쟁의 증인이었지. 내 땀 한 방울, 내 낯질 한 번, 모두 너희를 위한 것이었어. 그리고 언젠가 바로 너희들 덕분에 나는 일어설 거야. 다음 날 아침 서준은 다시 밭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냉소적인 시선은
여전했고 얕보는 속삭임도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더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한 이웃은 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실패한 예비 사위 나가신다. 풀 베는 놈이 사업가인 척 하더니만 그 말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그저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침울한 얼굴로 응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는 말했습니다. 지금 웃어도 언젠가 너희들은 스스로 입을 다물게 될 테니. 그의 나날은 여전히 낙과 풀자루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손놀림 하나하나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움직임에 기도가 담겨 있었고 더 강한 결심이 자라났습니다. 밤에 다른 사람들이 잠들었을 때 서준은 홀로 앉아 작은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숨겨왔던 염소젓 판매 수익을 계산했습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깔끔하게 적혔고 그가 남몰래 키워온 작은 사업이 사실은 이미 크게 성장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빛나는 눈으로 그 메모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모르는 것이다. 그들은 내가 더럽고 초라하고 가난하다고만 보지. 하지만 하늘은 이미 충분하고도 남을 복을 내려주셨어. 나는 단지 적절한 때를 기다리면 돼. 비록 모욕을 떠올리면 마음이 여전히 아팠지만 그 밤들을 통해 서준은 자신에게 한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자존심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굳건한 마음과 하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고독 속에서 서준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는 조롱의 폭풍이 쉽게 멈추지 않을 것을 알았지만 모든 폭풍은 잦아들고 그 후에는 훨씬 더 밝은 빛이 온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날 아침 하늘은 조금 흐렸고 공기는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서준이 막 염소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을 때 길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가 고개를 돌리자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로 그의 어릴 적 친구 최민호였습니다. 민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지만 그는 길목 가게에서 사온 튀김 2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준아, 먼저 아침부터 먹자. 너 분명 아직 안 먹었을 거야. 그가 우리 근처 대나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서준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민호야. 넌 항상 딱 맞춰서 오는구나. 그들은 잠시 말없이 함께 먹었습니다. 오직 튀김의 바삭한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속마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땅을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민호야, 모든 사람이 나를 비웃는 것 같아. 어딜 가나 내가 가십거리야. 그냥 길을 지나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손가락질에 지친다. 민호는 튀김을 내려놓고 서준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알아, 서준아, 나도 다 들었어. 하지만 내 말 잘 들어. 그들의 모욕이 내 마음을 죽이게 놔두지 마. 넌 그들의 말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야. 서준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야, 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 건 하은이 아버지야. 그분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아. 그는 정말로 내가 비천한 것처럼 나를 거부했어. 민호는 친구의 어깨를 굳게 두드렸습니다. 서준아,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 알아. 하지만 넌 단순한 풀 베는 사람이 아니잖아. 나는 네가 지금까지 무엇을 숨겨왔는지 알아. 내 염소젓 사업이 이미 성장한 것도 안다고. 넌 단지 너의 진짜 모습을 아직 보여주지 않았을 뿐이야. 서준은 고개를 돌렸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야? 내 옷은 낡았고 내 손은 더러워. 그들은 그것만을 이유로 삼고 있어. 민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바로 그거야, 서준아. 그들이 마음대로 판단하게 둬. 네가 누구인지 서둘러 밝히지 마. 믿어줘. 때가 되면 세상은 깜짝 놀랄 거고 그 순간 그들의 모욕은 후회로 바뀔 거야. 민호의 말은 서준의 가슴을 뚫고 들어오는 신선한 바람 같았습니다. 그는 친구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야, 만약 내가 증명할 기회가 영영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만약 내가 영원히 여기에 갇히게 되면 어떡하지? 민호는 서준의 어깨를 다시 한번, 이번에는 더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서준아, 잘 들어. 하늘은 결코 인내하는 자를 버리지 않아. 넌 단지 때를 믿기만 하면 돼. 서두르지 마.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콤하니까. 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그는 재빨리 눈물을 닦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말이 맞아, 민호야. 포기하면 안 돼. 내 발걸음이 상처투성이일지라도 계속 걸어가야 해. 그들은 다시 침묵에 잠겼고 염소들이 나지막이 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서준의 마음은 방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의 속삭임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그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채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르게 그날은 서준이 준비를 시작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침묵하게 만들고 하은의 아버지를 부끄러움에 고개 숙이게 할 그날을 위한 거대한 준비를 말입니다. 날이 지나면서 서준에 대한 소문은 잠잠해지기 시작했지만 냉소적인 속삭임은 여전히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르는 사이에 그의 소박함 뒤에서 서주는 풀과 염소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도시 외곽의 한 낡은 창고에서는 분주한 활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트럭들이 신선한 하얀 우유가 담긴 유리병을 싣고 드나들었습니다. 창고 안에서는 소박한 유니폼을 입은 몇몇 직원들이 재빠르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병을 상자에 담고 있었고 다른 이는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진지한 표정의 서준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옷은 여전히 소박했지만 지시를 내리는 방식, 보고서를 확인하는 모습은 그가 단순한 풀 베는 사람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남몰래 급성장한 사냥류 사업의 소유주였습니다. 한 직원이 서류가 든 파일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박 대표님, 런칭 행사 초대장이 준비되었습니다. 서명만 하시면 바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서준은 그 파일을 받아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초대된 손님 명단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시의 관리들, 유명 기업가들, 그리고 지역 유지들까지. 심지어 하은의 아버지인 이강진 사장의 이름도 초대장 목록에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준은 잠시 침묵에 잠겼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오후의 모욕적인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의 자존심을 꿰뚫었던 날카로운 말들이 다시 울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저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혀가 아니라 시간이 답해줄 것이다. 그는 나지막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서류에 서명하고 다시 건네주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보내주세요. 이 행사가 새로운 시작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날이 갈수록 준비는 더욱 무르익었습니다. 박서준 식품 사냥류 그랜드 런칭이라는 글씨가 적힌 대형 현수막이 도시의 주요 도로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디자인은 현대적이었고 새로운 회사의 로고는 우아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이 회사 주인은 누구지?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데 시장의 한 상인이 물었습니다. 성공한 젊은 사업가라던데 그 사람
우유 제품은 이미 많은 레스토랑과 호텔에서 사용하고 있대. 그의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배우의 인물이 손에 낫을 들고 늘 초라해 보였던 청년, 서준이라는 것을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그 큰 행사에 대한 소식은 이강진 사장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는 집 거실에 앉아 흥미로운 표정으로 초대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산양유 그랜드 런칭이라.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이 빛났고 야심찬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이 회사 주인이랑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좋은 기회가 될 거야. 내가 사료를 공급하거나 유통 지점을 열 수도 있지. 내 사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겠어. 근처에 앉아있던 하은도 그 초대장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회사 소유주의 이름을 보고 침묵에 잠겼습니다. 박서준 식품, 그녀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서준, 설마. 하지만 그럴 리 없어. 내가 아는 서준은 그저 풀베는 사람일 뿐이야. 이렇게 큰 사업의 주인일 리가 없어. 하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속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이상한 감정이 요동쳤습니다. 행사를 앞둔 며칠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관리들과 유명 기업가들이 참석할 대규모 런칭 행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화려한 준비 뒤에 모욕당했던 한 청년이 곧 일어서서 모든 사람을 침묵하게 만들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서준의 마음은 더욱 떨렸습니다. 그는 때가 거의 다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말로 자신을 변호할 필요 없이 현실이 스스로 말해줄 때가 말입니다. 그날 아침 이강진 사장의 집은 분주해 보였습니다. 하은은 어머니가 옷을 준비하는 것을 도왔고 이강진 사장은 거실 의자에 앉아 박서준 식품 산양유 그랜드 런칭이라고 쓰인 우아한 로고가 밝힌 금색 초대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고 눈에는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큰 기회야. 이 회사 주인이랑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우리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질 수 있어. 내 사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거야. 그가 야심에 찬 어조로 말했습니다. 듣고 있던 이강진 사장의 아내도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이 회사 주인이 똑똑한 젊은 사업가라던데 어쩌면 우리의 새로운 인맥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 대화를 듣고 있던 하은은 그저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 회사 이름 박서준 식품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글씨를 읽을 때마다 심장이 뛰었지만 그녀의 이성은 거부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녀가 아는 박서준은 주인이 될 수 없어. 그는 매일 풀과 진흙 냄새가 나는 풀베는 청년일 뿐이야.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계속해서 다른 말을 속삭였습니다. 만약 정말 그라면 어떡하지? 만약 내가 지금까지 잘못 판단했다면? 이강진 사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양복을 매만졌습니다. 오늘 그는 달라 보였습니다. 더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마치 그 행사에 참석하고 나면 자신의 미래가 더욱 빛날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하은아, 준비해라. 우리는 큰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야. 네가 성공한 사람들의 세계가 어떤지 알 수 있도록 너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너와 어울리는 남편감을 찾는 법을 배우게 말이야. 그 말은 하은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슬픔으로 변한 표정을 감추기 위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억은 아버지가 모든 사람 앞에서 서준을 모욕했던 그 밤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말들은 여전히 그녀의 귀에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 소박한 청년에 대한 연민과 감탄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도시로 가는 길에 이강진 사장의 차는 자신감 있게 달렸습니다. 길은 붐볐지만
그의 마음은 낙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회사 주인은 내 아이디어에 감명받을 게 틀림없어. 나는 협력 제안서를 준비해 놨지. 받아들여지면 나는 주요 유통업체가 될 수 있어. 내 사업이 얼마나 더 높이 솟아오를지 상상해봐. 그가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은은 그저 창밖으로 펼쳐진 논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머리카락이 헝클어졌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큰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도시에 도착하자 행사가 열리는 건물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박서준 식품 산양류 그랜드 런칭이라고 쓰인 대형 현수막이 입구에 웅장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고급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우아하게 차려입은 손님들이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드나들었습니다. 이강진 사장은 자신감 있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우연히 참석한 몇몇 지인들과 미소를 지으며 악수했습니다. 이거 정말 큰 행사군. 중요한 사람들이 다 모일 만도 하지. 그가 자랑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화려함 뒤에서 하은의 마음은 더욱 떨렸습니다. 그녀는 방 안의 웅장한 무대를 바라보았고 큰 화면에는 회사 소유주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점점 더 세차게 뛰었습니다. 박서준 식품. 그 이름이 계속해서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손을 굳게 쥐었습니다. 만약 정말 서준 씨라면 하늘이시여,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하실까?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한편 이강진 사장은 손님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파트너이자 새로운 성공의 길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회사 소유주의 등장을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 나타날 얼굴이 자신이 그토록 모욕했던 얼굴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을 때 모든 것이 바뀔 것이었습니다. 도시 중심부의 연회장은 그날 밤 빛의 바다로 변했습니다. 천장에 웅장하게 매달린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방 전체에 금빛 광채를 반사했습니다. 입구부터 박서준 식품 산양류 그랜드 런칭이라고 쓰인 거대한 LED 스크린으로 장식된 큰 무대까지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초대 손님들이 깔끔하게 정돈된 푹신한 의자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옷을 입고 왔습니다. 어떤 이는 고급 양복을, 어떤 이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분위기는 이토록 화려한 행사를 열 용기가 있는 젊은 사업가가 누구인지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중앙줄에 이강진 사장은 환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는 몇몇 사업가들과 악수하며 가끔씩 자신이 들고 온 금색 초대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초대된 건 행운이야. 주인은 분명 대단한 사람일 거야. 그와 가까워질 수만 있다면 우리 사업은 날개를 달게 될 거야. 그가 확신에 차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 사장. 이 회사는 네트워크가 넓다고 들었어요. 심지어 몇몇 5성급 호텔에서도 이미 우유 제품을 주문했대요. 아버지 옆에 앉아있던 하은은 그저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감히 무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뛰었습니다. 큰 화면에 박서준 식품이라는 이름을 읽을 때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예감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한편 무대 뒤에서 서준은 소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단정했고 얼굴은 깨끗했으며 눈빛은 굳건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의 어깨에는 낫이나 낡은 자루가 없었습니다. 오늘 밤 그는 다른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서 가장 큰 산양류 사업의 소유주로서
한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박 대표님, 5분 후에 무대에 오르실 차례입니다. 모든 손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옆에 있는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본 얼굴은 여전히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예전에 늘 풀 냄새가 나던 시골 청년. 하지만 오늘 밤 하늘이 그의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밤 그는 자신의 정체를 밝힐 것이었습니다.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며 분위기는 더욱 경건해졌습니다. 무대 조명이 큰 화면을 비추었습니다. 한 사회자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우렁차고 활기찼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서준 식품 산양유 그랜드 런칭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우리 도시의 축산업과 유제품 사업의 새로운 역사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가장 기다리는 것은 이 회사 뒤에 있는 비범한 인물의 등장입니다. 올해와 같은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무대로 향했습니다. 이강진 사장은 활짝 웃으며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분명 외지에서 온 부자일 거야. 행사가 얼마나 화려한지 봐. 하지만 하은의 마음 속에서는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가락을 굳게 쥐었습니다.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만약 정말 서준 씨라면 그를 볼 힘을 제게 주소서. 사회자가 말을 이었을 때 방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박서준 식품의 소유주이자 설립자를 환영합시다. 인내와 노력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음을 증명한 젊은 사업가입니다. 무대 조명이 잠시 꺼졌다가 다시 밝게 켜졌습니다. 무대 오른쪽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걸음은 당당했고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하은은 숨을 참았습니다. 무대에 나타난 얼굴은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제 모욕당하고 늘 낯을 든 채 초라하게 보였던 청년 박서준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로부터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으며 방금까지 미소로 가득 찼던 이강진 사장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몸은 굳었고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온 세상이 뒤집히는 듯 했습니다. 연회장 분위기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무대 위 붉은 카펫을 밟는 서준의 구두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그의 모든 움직임을 따라다녔습니다. 소박한 검은 정장이 그의 몸을 감싸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했으며 얼굴은 깨끗했습니다. 더 이상 어깨에 낯을 맨 초라한 청년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서준은 무대 중앙에 서서 잠시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굳건한 시선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님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박수 소리 속에는 마치 자신들이 본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린 채 놀란 몇몇 얼굴도 있었습니다. 초대 손님석에 앉아있던 하은은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심장이 너무나 빨리 뛰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예전에 풀을 베던 그 청년이 이제 무대 위에서 당당하게 서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이강진 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눈은 무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럴 리 없어. 저건 박서준이잖아. 그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서준은 모든 초대 손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미소는 엷었지만
눈빛은 굳건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준비된 마이크를 잡고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든 참석자들이 일제히 인사에 답했습니다. 분위기는 더욱 경건해졌습니다. 먼저 서준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염소와 풀과 함께 지내던 시골 청년이 이렇게 큰 무대에 설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인내와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 말은 방 안을 뒤흔들었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서로 속삭였습니다. 뭐라고? 시골 청년. 그럼 정말 부잣집 출신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큰 사업을? 서준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도와 열심히 일했습니다. 풀을 베고 염소를 키웠습니다.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심지어 미래가 없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거기서 저는 자존심이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과 진실함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그 말들이 그녀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남몰래 동경했던 그 청년이 이제 진실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강진 사장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 앞에서 서준을 어떻게 모욕했는지 선명하게 기억했습니다. 그 거친 말들이 이제 자신을 다시 때리는 채찍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가슴이 답답하고 부끄러워서 어디를 봐야 할지 몰랐습니다. 서준은 초대 손님들을 바라보다가 우연히 이강진 사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시선은 잠시 평온했고 원망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세운 이 산양유 사업은 제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서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비록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조롱 속에서 시작하더라도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박수 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감동했고 몇몇은 심지어 일어서서 경의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환호 속에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강진 사장은 굳은 채 앉아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눈은 멍하니 무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세상이 뒤집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연회장 분위기는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무대 위 당당하게 서 있는 서준에게 쏠렸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그의 얼굴에 부드러운 빛을 비추었습니다. 방금 전에 우렁찼던 박수 소리는 존경심 가득한 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준은 두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한 뒤 더 깊고 감정이 실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은 아마 저를 매일 논에서 낫을 들고 낡은 옷을 입고 진흙 냄새를 풍기며 풀을 베던 청년으로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 삶의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초대 손님 중 몇몇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마을길에서 그 청년을 보고 함께 비웃었던 적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서준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을 억누르듯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제 직업 때문에 저를 비천하게 여기셨던 분도 계셨다는 것을 압니다. 심지어 제가 존경했던 분께서 제 얼굴을 가리키며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너무나 아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팠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통 속에서 저는 인내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수군거리던 방 안은 이제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심지어 숟가락 떨어지는 소리도 선명하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서준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있던 하은은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서준의 고백을 듣는 그녀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그녀는 누가 그의 얼굴을 가리키며 모욕했는지 알았습니다. 바로 그녀의 아버지였습니다. 한편 이강진 사장은 더욱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렀습니다. 서준의 모든 말이 그의 마음에 세차게 부딪히는 채찍 같았습니다. 서준은 잠시 말을 멈추고 초대 손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거만하지도 화나 있지도 않았지만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결코 누군가를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약해 보이는 사람을 비웃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이 그 소박함 뒤에 무엇을 숨겨두었는지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방 안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닦았고 어떤 이는 감동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준은 이어서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만약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면 그것은 단지 제 노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을 뒤바꾸신 하늘 덕분입니다. 매일 밤 끊이지 않았던 어머니의 기도 덕분입니다. 제가 받은 조롱에서 비롯된 상처들이 오히려 제 발걸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 복수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한 재산, 명예, 그리고 사랑은 오직 하늘의 것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감탄과 감동으로 가득 찬 것이었습니다. 몇몇 관리들은 심지어 일어서서 경의를 표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있던 하은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하늘이시여, 서준 씨의 마음은 얼마나 고결한가. 왜 나는 그때 그를 변호하지 못했을까. 그녀는 속으로 흐느꼈습니다. 한편 이강진 사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폭풍에 휩싸인 듯 했습니다. 서준의 모든 말이 그의 영혼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항상 자존심을 자랑하던 한 남자가 자신이 너무나 작게 느껴졌습니다. 행사는 감동적인 분위기 속에서 깊어갔습니다. 서준은 짧은 기도로 연설을 마쳤고 긴 박수 소리가 방 안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한쪽 구석에는 손을 들 수 없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굳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숙여져 있었고 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강진 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었으며 식은땀이 관자놀이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서준의 말이 그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특히 어떤 분이 제 얼굴을 가리키며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는 문장이. 그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채찍이었습니다. 그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낸 채찍이었습니다. 하은은 아버지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이 의자를 얼마나 세게 쥐고 떨고 있는지 보았습니다. 아버지,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강진 사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일어나 무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모든 시선이 즉시 그를 향했습니다.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분 이강진 사장 아니야? 무대에 왜 가지? 아직 마이크 앞에 서 있던 서준은 그 남자를 차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 순간이 마침내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강진 사장은 무대 바로 아래에 멈춰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는 말했습니다. 서준 군, 나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그는 다시 말하려 했지만 혀가 굳어버렸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서준은 그를 온화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대에서 내려와 이제 깊이 고개 숙인 이강진 사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강진 사장의 목소리는 마침내 모든 사람 앞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서준 군, 내가 미안하네. 자네를 얕잡아 본 건 내 큰 잘못이었어. 나는 교만함에 눈이 멀었었네. 자네의 옷, 자네의 낯, 자네 손의 지능만 보고 판단했어. 자네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몰랐네. 방 안의 사람들은 침묵했습니다. 몇몇은 평소에 강하고 위험 있던 한 남자가 예전에 자신이 모욕했던 한 청년 앞에서 우는 것을 보고 흐느꼈습니다. 서준은 이강진 사장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는 결코 원망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단지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는 한 하늘의 눈에는 비천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강진 사장은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후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안하네, 서준 군. 사람들 앞에서 자네를 창피하게 한 것을 후회하네. 자네 마음과 내 딸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을 후회하네. 앞줄에 서 있던 하은은 이제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준 씨, 저도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가 당신을 모욕할 때 저는 너무나 침묵했어요. 제 마음은 당신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요. 저는 아버지의 말에 맞서지 못한 겁쟁이였어요. 방 안은 흐느낌으로 가득 찼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좀처럼 보기 드문 광경, 즉 한 아버지가 예전에 자신이 모욕했던 소박한 청년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하여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준은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미 모든 것을 용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이 우리가 겸손을 배우도록 운명을 쓰신 것입니다. 이강진 사장은 눈물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체면도 다른 사람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쓰라리고 뼈아프지만 또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 후회만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빛으로 가득 찬 웅장한 무대 위에서 완고했던 한 아버지는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소박했던 한 청년은 진실한 마음이 얼마나 고결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밤 연회장 분위기는 여전히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눈물은 아직 마르지 않았고 많은 손님들은 여전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방금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일을 목격했습니다. 완고한 아버지가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사과하는 모습을. 서준은 이강진 사장과 하은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증오는 없었고 오직 진실함만이 있었습니다. 사장님, 하은 씨하고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용서했습니다. 제가 받았던 모욕과 조롱은 삶의 여정의 일부가 되게 합시다. 그것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오늘처럼 강해지지 못했을 겁니다. 하은은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서준 씨, 저는 정말로 미안해요.
그때 당신을 변호하기에는 너무 약했어요. 제 마음은 항상 당신 안에 위대한 무언가가 있다고 믿었는데도요. 하지만 저는 침묵했고 그것이 제 가장 큰 후회가 되었습니다. 서준은 그녀를 부드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는 없었습니다. 하은 씨,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정해진 길이었습니다. 사랑은 누가 먼저 변호했는지, 누가 침묵했는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은 하늘의 운명입니다. 만약 운명이라면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습니다. 분위기는 고요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서준의 소박하지만 깊이 있는 말에 빠져들었습니다. 이강진 사장은 다시 흐느꼈습니다. 서준 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 오늘 밤 나는 너무나 작게 느껴지네. 단지 이것만은 알아주게. 나는 후회하고 있고 만약 자네가 더 이상 내 딸과 가까워지고 싶지 않다고 해도 어떤 결정이든 받아들이겠네. 나는 자네에게 강요할 자격이 없네. 서준은 이강진 사장을 존경심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 저는 원한을 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시간이 답해줄 것입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든 하은 씨의 아버지로서 사장님을 계속 존경할 것입니다. 뒷좌석에서는 몇몇 손님들이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그들은 너그러운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마음속으로 다시는 누군가를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행사는 결국 함께하는 기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감동으로 가득 찬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무대 중앙에 있던 세 사람, 서준, 이강진 사장, 그리고 하은에게 그날 밤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서준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비록 마음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그 상처는 이제 빛으로 변했습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보여주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강진 사장은 고개를 숙인 채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자존심이 재산이 아니라 겸손에 있다는 깨달음의 씨앗이 자라났습니다. 한편 하은은 멈추지 않는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갔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이 그녀에게 서준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증명할 기회를 아직 주시기를. 그리고 그날 밤 운명이 말했습니다. 예전에 모욕당했던 풀베는 청년은 이제 존경받는 큰 사업가로 우뚝 섰습니다. 예전에 거만했던 아버지는 이제 후회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첫눈에 마음이 흔들렸던 한 소녀는 이제 진실한 사랑을 위해 하늘의 뜻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야기는 조용히 끝났지만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명예는 보이는 것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 기도, 그리고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